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재는 90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요, 그 맹폭대기에 뭐 동시 적용되는 거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 나중에 한번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뭐 한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뭐 동시 적용되는 거 이런 것들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만 아파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용어 정리 보니까 거기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나와 있죠. 90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 연결하는 나사 같은 게 필요해서 조정세율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중과 기준세율이란 종전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 어느 하나만 중과세 되던 것을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 현행 취득세에서도 종전과 같이 세부담 변동 없이 그대로 중과세하기 위해서 조정세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중과균세율이란 그럼 현재 1천분의 뭐라고요? 22%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환까지는 사치성산에 대한 것만 봅니다. 우리 지난 순환에도 사치성산은 공부했어요. 자, 중과세 취지를 봅니다. 사치성산에 대한 세율이에요. 중과세 취지. 지나친 낭비와 사치 풍조 억제하고 뭐 검소한 생활기품, 이거 줄도 긋지 마세요. 생활기품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1970년대 꼭 대한뉴스 분위기네.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몇 배요? 4배, 100분의 400, 4배 합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몇 배? 4배 합한세율로. 이렇게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한쪽 가르치는 2번 중과세 대상 자산. 그래서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입니다.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400을 자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밑줄이고, 다만 여러분요, 골프 회원권, 자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입니다. 기초이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골프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서 슬쩍 이런 거 집어넣고 중과세한다고 속여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 회원권 또는 골프 연습장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골프 밑줄입니다.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또 고급 선박이 사치성산이지 고급 승용차나 고급 항공기 이런 거 법인의 비용무용 토지 취득할 때는 사치성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뭐 특례세율 적용되는 게 있긴 있는데 하여튼 사치성산이 아니라는 거 밑줄입니다. 쫙. 하여튼 이런 거 사치성산이라고 슬쩍 속입니다.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또 고급 항공기,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은 사치성산이 아니라는 거. 91페이지 한쪽 가르친 3번 중과세율 적용 방법은 이것은 핵심 요약할 때 5, 6월 달에 자 배우도록 하고요. 넘어가고 양가로 3번 사치성산의 범위입니다. 별장.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별장 사치성산인데요. 별장의 개념입니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이에요. 별장은. 근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물론 가로 안에 보니까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데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농어촌 주택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취지만 한번 가볍게 들어봅니다. 일단 별장부터요. 별장과 일반 주택에 대한 구별 기준은 어떤 거냐면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꼭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 좋은 곳에 있어야지 별장이냐. 그림 같은 잔디 깔려있는 멋진 집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근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재미동포가 국내에 한국에 들어올 때 잠시 머물 집이 필요해가지고 광명시 광명역 KTX역 가까운 광명역에다가 근처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요, 한국에 들어올 때 가끔씩 한두 달 있다가 가요. 그러면 그것도 그 아파트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장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별장이라고 합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이 됩니다. 자, 니은번 봅니다. 자, 그럴 때 그리고 농어촌 주택 소개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자,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로망이 있잖아요. 자, 요즘 이런 사람도 많다고요. 이렇게 시골 같은 데다가 농가주택 같은 거 이렇게 뭐 폐가 되는 거, 공가되는 거 요즘은
자, 시골 같은 데 보면 공가 폐가 같은 거 막 늘어나잖아요. 자, 시골 가면 막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별로 없고. 자, 그런데 그 공가 폐가 그런 것들 늘어나는 것들 그 빈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도시 사는 사람들이 사요. 그래가지고 좀 보수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가끔씩 주말 같은 때 그 애들 데리고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텃밭도 일구고 그 다음에 고구마 구워 먹고 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끔씩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는 공과 폐가 그런 것들을 그냥 멀쩡히 흉물처럼 버려질 건데 그런 것들을 도시 사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고치고 자 그러면서 세금 내죠. 사면서 갖고 있으면서 세금 내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쓸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뭐 사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취지만 알고요. 니은번 자 밑줄입니다. 부속된 토지 경계 명백하지 않을 때인데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봐서 10배까지 별장으로서 중과세합니다.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 취득으로 10배까지는 별장 취득으로서 중과세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별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 동그라미 기역번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슬쩍슬쩍 연필로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볼펜으로. 별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장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니은번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그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여러분요. 자,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 살성산이에요, 아니에요?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 살성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방 보고서도 자, 여러분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이든 개인이 사용하는 별장이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별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 그럼 별장 아니래요. 살성산 맞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사용하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끝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냐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서울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사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주거용이라는 얘기인데 가끔씩 휴가철에만 그 오피스텔을 이용해요. 그러면 그런 오피스텔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반대석을 법령의 반대석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건 뭐예요? 사무용 오피스텔이니까 별장을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동그라미 디귿번도 살짝 그냥 연필 같은 거로 볼펜으로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며 임대인에게 중과세한다. 여러분요. 자, 꼭 그 소유자가 그 별장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택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그것을 별장으로 사용하면 그게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그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참고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범위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이건 참고고요. 92페이지 골프장입니다. 자, 별장 골프장 살성산인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동그라미예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을 말한다. 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이나 임목도 살성산인데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살성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골프장 옆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필기가 되어 있어요.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여기 사치성 재산인 거지, 중과상이지.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또 골프장은요, 요 내용 없는데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자, 골프장은요, 여러분 보세요. 골프장은 요게 자, 원시 취득할 때, 골프장을 신설, 증설할 때, 원시 취득할 때 있죠? 골프장을 신설, 증설. 자, 신설, 증설할 때. 그러니까 골프장을 원시 취득할 때는